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젖바둑을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 막연하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떤 정석을 구사하여서 판을 짜 나갈지 미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선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젖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가 아무리 실력이 강해도 정석 몇 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겠죠. 오늘은 넉점 젖바둑으로 일단은 보여드릴 예정인데 젖바둑에서는 사실 화점 정석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좀 쉽게 두실 수 있기 때문에 넉점이라고 해서 좀 기력차가 많이 나는 바둑 같지만 실제로는 2점이나 석점이나 여러 젖바둑에서도 다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좌 잘 감상해 보시고 실전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넉점 젖바둑으로 일단은 이제 판으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개인 이제 교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넉점 젖바둑 특강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했었는데 일단은 이 넉점 젖바둑은 화점 정석 몇 가지만 잘 알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상수의 입장에서는 뭔가 걸쳐서 일단은 최대한 발빠르게 이런 식으로 걸쳐가면서 판을 짜 나가는 것을 이제 유도합니다. 허술하지만 기력차가 많이 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술한 모양을 벌려놓기만 하더라도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좀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겠다. 엮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처음에 판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수들이 먼저 처음에 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젖바둑에서 3-3을 침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넉점에서 걸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한쪽은 받아주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나를자를 걸치면 받아주고 나를자를 또 걸치면 받아주면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칸으로 일단은 걸쳐갔고요. 실전 진행입니다. 제가 이제 두어봤는데 반대편에서 또 걸쳐갔어요. 제가 젖바둑 특강을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바둑퀸 채널의 유료 회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이 넉점바둑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좌에서 한쪽을 받아주면 다른 한쪽은 협공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협공을 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 몇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상대방의 큰 모양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모양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협공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변화점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변화점 협공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이런 모양에서 상수가 3-3 침입할 리는 없어요. 이렇게 3-3 침입을 하게 되면 너무나 평범하게 흙은 좀 안정적인 형태를 갖출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냥 이어서 지키게 되면 좀 뒷맛이 나빠요. 이 한 점이 준동하는 수가 남기 때문에 후수더라도 밀어서 일단은 백도 이 막히는 곳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젖혀서 일단락 짓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려운 것은 사실은 이 걸침의 양걸침이 가장 두렵잖아요. 근데 양걸침에서는 공격하고 싶은 지금 두 돌 가운데 놓여있는 101점을 반대편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공격하고 싶은 돌이 애초에 이 한 점이었어요. 이 한 점을 그런데 잡으러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요. 과거 정석인데 흙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점 잡아도 매우 작습니다. 자, 손해를 많이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는 잊으시고요. 여기서는요. 프로들 바둑, 호선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호구를 쳐서 넘겨주고 반대편 한 점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심플하게 진행이 되고요. 네, 흙은 이제 한 점 잡아서 안정이 되고 변해서 물론 백도 괜찮은 자세로 이 자체로 호선 기준에서 호각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이 그냥 쉽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초반부터. 자, 그리고 젖바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상수들이 함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맞끊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막그nem은 이 두 점 중에 아래편 쪽을 늘어서 받아주세요. 그러면 백이 한 점을 도망 나오려면 느는 수가 떠오르는데 단수로 이렇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죠. 이때 막아서 아마도 강하게 버텨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중앙 쪽에 한 점을 늘어서 받으세요. 101점 잡히는 곳과 이 2점 잡는 자리가 맛보기인데, 자, 이곳을 뛰면 단수로 돌파하면서 제압을 하게 되는데, 네, 부분적으로 이 모양에서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배부침의 맥점이죠. 이 수가 이 모양의 맥점인데 이렇게 되면 흙이 이제 2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좀 자체로 잡혔고 백은 탈출이 되면서 흙이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흙은요, 이 2점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수 쳐서 그냥 돌파해서 버리는 진행을 추천합니다. 자, 2점이 잡혔지만 변 쪽에서 흙도 돌파를 하면서 호구 자세로 아주 좋은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상수들의 막그름 늘어서 대응하세요. 막그름에 늘어라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막그름에 늘어서, 근데 단지 이제 느는 곳을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위쪽을 늘고 싶은데 이제 고수가 이렇게 고분고분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래편을 쳐서 또 이렇게 버텨가게 되면 벌써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을 늘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실 여기서도 역으로 배붙임의 맥점을 이용해서 이 자리를 붙여서 단수로 이렇게 101점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작점이죠. 혹시 이러한 진행을 딱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다면 이 진행도 기억하셨다가 역으로 이 배붙임의 맥점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형태가 사실 문제풀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책에서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배붙임의 맥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막 끊었을 때는 늘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안걸침은 붙여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 붙이고 이렇게 백이 호구자리 늘어서 두었을 때는 막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약점이 보이지만 이렇게 막아서 싸워주질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파를 해서 뚫려주더라도 흙의 실속이 이제 백의 두 턴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호선 기준에서도 백이 많고요. 젖바둑에서도 이 진행은 흙이 대만족입니다. 자,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사실 양걸침에 이 돌이 없을 때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돌이 하나 놓여 있으니까 우군이 놓여 있으니까 그만큼 싸우면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 양 날일자 지금 이렇게 걸침에서는 붙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높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높게 협공 가는 수가 좀 더 어려워요. 뭐 호선 기준에서는 바로 위를 붙여서, 요즘 인공지능 시대 이 바로 위에 5선을 쪽을 붙이는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때는 뭐 안쪽 꺾어서 끊어서 이렇게 늘어서 싸움 거는 방법, 젖혀서 3-3 침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냥 3-3 침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과거 옛날식으로 이쪽 좌측을 붙여서 느는 수를 추천해요. 자, 요정석도 잠시 뒤에 아래편 좌하귀 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은 일단 양날일자 걸침으로 진행을 했고요. 붙여서 젖혀가니까 늘어서 아주 기본적인 정석의 형태인데, 요 정석이 프로들 바둑, 호선 바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석을 두었을 때 흙이 뭐 전혀 손해가 없고요. 두터워서 오히려 조금 더 호선 기준으로도 약간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아요. 요 정석 꼭 기억하세요. 백을 넘겨주고 반대편의 한 점을 제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벌써 좀 귀에서 하나하나 손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젖바둑에서는 상수들이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 이제 정석에서 최대한 비틀어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뭐 협공을 가고 그리고 또 붙이는 정석으로 진행을 하니까 상대방의 그 큰 모양도 내주지 않고 정석으로 따박따박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래편을 걸치니까
또 한쪽은 받아주었고 또 한쪽은 협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간격이 넓어 보이지만 변화점 쪽에 협공을 추천합니다. 3-3 침입하면 여전히 이렇게 좀 백도를 가르는 자세를 취해서 이정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만족이고요. 자, 아래편에서는 제가 4선 쪽으로 이렇게 양쪽 돌을 양걸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위를 붙여가게 되면 변화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래편에 101점을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자, 붙이고 이렇게 뻗어서 두었을 때 물론 호선 바둑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이 바로 붙이는 수가 조금 더 승률상으로는 아주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야말로 미묘합니다. 뭐 0.2집? 실제로 한 집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두더라도 막상 프로들 바둑에서 이렇게 두더라도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젖바둑인데 두기까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립으로 특히 지금 4선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아까 양날일자 걸침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돌파를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흑이요. 그런데 지금은 4선 쪽에 돌이 놓여 있으면 똑같이 맞게 되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넉점 젖바둑에서 좀 포석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러한 정석을 좀 몇 개를 외우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두다가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서 맞게 되면 이제 딱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겨서 반대편 끊더라도 아래편을 젖혀 이으면 흑돌 약점과 저 반대편 또 잡히는 자리가 맞복이죠. 딱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쌍립으로 부딪혀서 좀 단단하게 연결을 하고요. 백도 중앙을 나오면 이제 이쪽 귀를 막아서 젖혀오게 되면 이렇게 따라 젖혀서 싸워두지 않습니다. 뭐 끊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젖바둑이니까 그냥 젖혀서 두기만 하더라도 어차피 끊는 약점이 남아있는데 상수가 이렇게 지켜서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최대한 발빠르게 뭔가 흔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뭐 이렇게 밀어오면 손 따라서 계속 늘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자체로 많이 당했습니다. 좀 귀에 막아서 일단 실속을 챙기는 것을 추천을 해요. 자, 여기선 나를자가 정수죠. 집으로 큰 곳인데 이때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석책에 보면 이 자리를 젖혀서 이제 안정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요, 그냥 이 지금 하변 쪽에 흑한 점과 밀어서 그냥 밀어붙여서 봉쇄하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물론 부분적으로 좌쪽에 실리로 약간 백이 이득을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큰 모양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아주 거의 뭐 100점짜리 포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 입장에서는 모양을 키우려면 우변 쪽에 이 2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벌려서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한 칸을 띄워서 들어오면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최대한 허술하게 모양을 넓혀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도 실전은 이렇게 한 칸으로 정수예요.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이다라는 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어깨를 짚어서 또 허허실실 작전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좀 약간 발빠르게 두는 의미에서 한번 붙여놓고 요 젖힘 나가면은 너무나 커요. 제가 100도 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또 중앙 쪽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방비하는 나를자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어깨 짚어서 눌리는 모양을 방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곳에 호선 기준에서라면 물론 충분히 들어가서 타개할 수 있습니다만 상수를 상대로 이렇게 진영 속에 침입해서 타개하는 것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이 큰 모양을 견제를 할 때도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로만 이렇게 깎아서 두시더라도 충분히 좀 상대방에게 큰 모양을 내주지 않고 쉽게 판을 짜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네, 실전에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한 칸을 띄워서 전개를 했습니다. 자, 짚었을 때
어깨 짚어가는 수가 젖바둑뿐만 아니라 호선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상대방이 짚어오면 어느 방향을 밀어야 될까요? 항상 고민이 되시죠? 저는 일단 무조건 위쪽으로, 그러니까 미는 방향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이 있는데 위쪽을 밀어서 두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10이면 8은 위쪽을 미는 수를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받아주면 날일자로 진행을 하고, 이 장점은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끊게 되면 두 점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만약 한 칸을 뛰면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도 느는 이유는 막았을 때 자세가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한 칸을 뛰게 되면 막는 게 별게 없죠. 끼우는 수가 있어서 약점이 도처에 남아서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늘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러한 모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행마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짚으면 밀고 늘 때 나를자.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어깨 짚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좌상 쪽에서 잠깐 막근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우하 쪽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 붙여서 이제 흙을 활용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형태가 참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사실 가장 쉽게는 뒤로 물러나는 수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왠지 당한 것 같잖아요. 모양이 눌려서. 실제로 조금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록 기력이 높더라도 뭔가 반발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고 싶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근음을 과감하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때도 똑같이 막 끊었을 때 아래편의 한 점을 늘어서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도 이 한 점을 막아서 이제 흙의 공배를 채우면서 버텨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쉽게 그냥 또 늘어서 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점이 커 보이는데 단수 한 방이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돌을 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자, 백이 이 두 점을 잡고 만족스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입장에서는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늘어서, 막근음에 늘어서 아래편에, 그러니까 삼선 쪽에 돌을 늘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 수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왔는데, 상수라고 해서 사실 뭐 별다른 대응법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을 버리자니 너무 좀 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귀에서 흙이 101점을 가져가면 실속이 아주 좋죠. 그래서 막아서 버텨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때 흙이 뭐 변 쪽을 붙여서 좀 더 이렇게 싸움으로 유도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단수를 쳐서 돌파가 되기 때문에 흙이 좀 얇아질 수가 있고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기억하기 쉽게 아래편에 한 점 돌을 늘어서 두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뭔가 좀 교환을 결정지은 다음에 한 점을 제압한다면 돌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돌을 버린 형태가 차라리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돌을 버리더라도 아래편을 들고 이렇게 늘어서. 왜냐하면 귀중한 선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텀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 4점 젖바둑의 4귀에서 펼쳐지는 그 정석 선택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받아주고, 한쪽은 받아주고 시작을 하시고, 반대편에 걸쳐가면 협공으로 약간 미리 컨셉을 잡아서 정석을 이제 미리 구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판을 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젖바둑 강의 알려드렸는데, 넉 점이 아니더라도 2점이든 석점이든 젖바둑에서는 무조건 화점이 나오니까요. 화점 정석에서 이 협공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큰 손해를 입지 않고 판을 잘 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반전 이후부터 물론 뒤집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두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판마다, 그러니까 매 판 다른 판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반에 기본 틀을 잡는 판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중반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